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소비하는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언젠가는 공급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말 먼지만큼이라든지 혹은 한두 사람에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제 삶에도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하는 주제들은 거의 딱히 정해진 주제는 없는데 앞으로 꾸준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의 하나는 여성들에 관한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멋진 여성들, 멋진 언니들이 많죠. 제가 또 여자이다 보니까 여자의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멋진 여성들, 멋진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 맥도날드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 너무 맛있죠. 정말 체중 조절 문제만 아니라면 매일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맥도날드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1940년 리차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햄버거 주문 전문 가게를 개업하고 맥도날드라고 상호를 지었어요. 자신의 성이죠. 한국어로 하자면 김씨네, 이씨네 같은 거죠. 햄버거 단품으로 빠른 서비스와 맛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승승장구를 하던 중에 일리노이주 출신의 판매원이던 레이 크락이 이 가게의 가능성을 보고서 체인으로 성장시키고 급기야는 맥도날드 주식회사까지 설립하게 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기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맥도날드는 레이 크락이 창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 크락은 3번 결혼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아내 존 크락입니다. 존은 1928년 8월 28일 생으로 2003년 10월 12일 작고했습니다. 1902년 10월 5일 출생인 레이와는 26살 차이가 났고요. 존은 미네소타주 출신의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존이 29세가 되고 레이가 55세 되던 1957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레이가 금발 미녀인 존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모두 각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12년 후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호감을 인정하고 각자 이혼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대외적으로 맥도날드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자선 활동에 관여했고 1984년 레이가 고인이 된 후 본격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맥도날드의 위상도 드높이게 됩니다. 레이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요절을 하는 바람에 존은 레이가 남긴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돼요. 존에게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박애주의자였던 존은 그 유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 돼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Salvation Army인데 재산의 반입니다. 1.8 billion 달러, 밀리언 아니고요, billion. 한화로 치면은 2조가 훌쩍 넘는 금액을 기부해서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는 데 호언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문화, 언론, 비영리 기관인 National Public Radio에도 200 밀리언 달러, 하나로 치면 2천억이 훌쩍 넘는 돈을 기부했고요. 외에도 1983년 건립한 존 크락 기금을 통해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후원했는데 그 중 한 분야가 중독자들을 돕는 거였다고 해요.
남편인 레이가 일생 동안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로 인해서 혼인 관계에 위기를 겪기도 해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중독자들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 거주를 했는데요. 샌디에고가 연고지인 메이저리그 야구팀 파드레스도 남편의 사후 존이 물려받았는데 야구 선수와 관계자들이 약물 중독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구단이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존이 시작한 프로그램이 메이저리그 야구계에서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6년간 팀을 소유하고 있다가 도시의 공공팀으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메이저리그의 규정상 불가능해서 워너가에 팔교되죠. 이 외에도 샌디에고 대학의 평화기금으로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요. 존의 박애주의 자선 활동에 이어서 현재도 기부와 후원을 이어가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존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아이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비슷하겠지만 미국은 평사원과 최고 운영자의 월급이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누구는 15달러를 벌고 누구는 1000달러를 번다면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15달러 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저 시급을 받는 맥도날드 직원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최고 경영자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천박한 자본주의로 변질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지겠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상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실천한 존 베벌리 크락, 정말 멋진 여성이지 않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요식업계의 체인, 업계의 왕이라는 백모 씨와의 행보와는 너무나 대조되지 않나요? 맥엠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이 된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락에 관한 다큐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은 The Founder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존 크락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상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또한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마치 존이 두 번째 아내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아내입니다. 존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2016년에 발행된 존과 레이와 존, 맥도날드의 불을 일군 남자와 그 불을 모두 나눠준 여자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제목은 Ray and John, The Man Who Made the McDonald's Fortune and the Woman Who Gave It All Away 라는 책입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존 베벌리 크락이라는 여성을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